예, 앞에 하던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는 집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에이전트, 모기지 오피서, 그리고 어토니가 꼭 하나의 세트예요. 한 사람도 빠지면은 일이 되지 않는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이제 계약은 어토니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. 물론 이제 오퍼, 카운터 오퍼 이런 걸 통해서 그 집주인 또는 이 에이전트들이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가 서류 체크를 하는 거죠. 기본적인 걸 체크를 해요. 그냥 간단하게.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제 기본적인 집에 대한 체크를 하고 이런 걸 이제 어토니 리뷰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집에 대해서 이렇게 쫙 보고 뭐 그 집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이냐 없는 집이냐 뭐 제대로 서 있냐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. 그래서 보통 이제 간단하지만 미국의 일을 잘하잖아요. 그래서 보통 한 2, 3일 정도 걸리고요. 뭐 서둘러서 해달라 이러면 하루만 되겠지만 양쪽에서 리뷰를 하니까 어쨌든 한 2, 3일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집값의 10%가 이제 계약금이죠. 그래서 이제 이 집값의 10%를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셀러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셀러 변호사는 또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일을 그 하는 게 누구냐면 그 타이틀 컴퍼니에서 일을 하거든요. 마지막에. 그래서 그 타이틀 컴퍼니나 혹은 셀러 변호사에게 보통 집값의 10%를 넘겨야 돼요. 예. 그래서 그 10%를 넘기면 이때 사인이 딱 되고 이제부터 계약입니다. 계약이란 얘기는 함부로 취소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. 함부로 취소를 하면 손해를 보죠. 낸 돈은 당연히 다 뜯기는 거고요. 그 외에 이제 그 또 셀러가 뭐 이러저러해서 너 때문에 이러저런 손해를 봤다 이래서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함부로 그렇게 그 계약을 취소하는 거는 안 됩니다. 그래서 계약은 잘 생각해서 하시고 꼭 이 집을 사겠다 이럴 때 계약을 하고 10% 돈을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. 일반적으로는 셀러 변호사나 혹은 셀러 변호사가 요청하는 그 타이틀 컴퍼니 거기에다 이제 그 어카운트로 돈을 보내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고요. 계약이 성립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인스펙션이죠. 자, 조금 전에 계약은 일단 한 번 되면 함부로 취소를 못 한다고 했어요. 근데 이제 함부로 취소를 못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인스펙션이고 또 하나가 모기지입니다. 자, 인스펙션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를 할 수 있어요. 취소를 하면 10% 냈던 거 돌려받고 물론 이거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쉽게 돌려주는 셀러는 별로 없을 거고 어쨌든 이때도 손해를 보긴 볼 겁니다. 근데 어쨌든 합법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인스펙션. 네, 그러니까 집에 심각한 문제예요.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런 그냥 나 마음이 변해서 나 이 집 싫어. 이래가지고 나 이 집 안 살래. 이거는 안 되는 거죠. 이건 안 되고요. 이 이제 집에 인스펙터를 고용을 해가지고 집을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셀러와 또 딜을 해야 돼요. 야, 내가 보니까 이 집에 이러저런 문제 있으니까 이거를 고쳐주고, 이거를 고쳐주고, 뭐, 이렇게 해줘. 이거를 셀러가 오케이를 하느냐, 안 하느냐.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서 합의를 하죠. 근데 이걸 만약에 셀러가 안 해줬다. 그래서 난 그럼 못하겠다.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.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렇게 쉽게 해약이 될 수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. 자,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, 이 집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. 당장 자빠져. 아니면 이게 갑자기 옆에 개울이 생겨가지고 집이 넘쳤어요. 이런 뭔가 심각한 집에
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. 이럴 때는 캔슬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캔슬을 해서는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모기지에 대한 얘기니까 자 일단 그래서 인스펙션은 집을 살펴보고요. 그래서 집주인하고 보통은 딜을 해서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그 세세하게 그러니까 이게 인스펙터가 쓸데없이 너무 자세한 사람도 문제고요. 또 너무 대충하는 사람도 문제예요.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. 그러니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집을 사겠다는 마음으로 인스펙션을 가야 되고 그거를 괜히 그 너무 쓸데없이 시시콜콜 뭐 예를 들면 여기 곰팡이 좀 쓸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문제라는 이런 사람을 만나 그것도 골치 아픈 일. 그럼 집 못 삽니다. 그렇게 그 인스펙터가 너무 소심하게 사소한 것까지 들추고 그래서 집주인도 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타협이 안 되고 그럼 피곤하죠. 그러면 둘 다 손해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내가 고쳐주기를,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 때 그 셀러가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. 그러면 이제 셀러가 고쳐줄 수도 있고요. 또는 뭐, 그럼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당신 알아서 고치셔. 이렇게 될 수도 있고, 나는 못해. 뭐 이러고 진짜 흔히 얘기하는 배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배째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죠, 거의. 이건 뭐 안 팔겠다는 뜻이니까.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서로 합의가 안 되면, 근데 그게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, 뭐 예를 들어서 어디, 뭐 주방에 뭐 하나 찌그러졌는데 그거 안 펴준다고 나 캔슬하겠다. 이런 건 안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건, 여기서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봐야 됩니다. 어차피 집이라는 것은 새 집이 아닌 이상, 새 집도 뭐 그렇겠지만 완벽한 상태가 될 수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인정을 하고 집을 사야 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. 자,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. 셀러와 딜을 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보통은 셀러가 뭐 돈으로 또는 그 수리해 주는 걸로 또는 고쳐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그 타협이 됩니다. 그런데 단 집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셀러가 합의를 하지 않아도 여기 이제 합의하지 않을 때라고 써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합의하지 않아도 취소가 가능합니다. 일방적인 취소가 하는 거죠. 반드시 구조적인 문제여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 이제 단순한 문제들 갖고 나 이런 거 못 사 이러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.